네, 오늘 준비된 자료는 우리 경매에서 이제 특수물건에 해당되는 이제 지분 경매. 과거에 이제 우리의 기존 생각은 부동산을 다 홀로 온전하게 소유해야 되지 여러 명이 소유한다는 건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도 가족 간에도 지분 경매가 있으면 지금 아마 여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 보면은 1,000억대 이상이 된다든지 몇백억대 물건들은 은행에 빚을 못 갚아서 경매 나온 게 아니라 형제들 간에 또는 지인들 간에 이제 부모의 상속 증여받은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이제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물건은요, 멀리 전북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이제 영화동은 혹시 여기에 연구가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어떻게 우리 아픈 근현대를 담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쪽에 일본의 쌀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군산항이 그쪽이 좀 번창을 한답니다.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던 동네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일제시대 건물들이 남아서 아이러니하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일본식 건물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날 그게 관광 상품이 됐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슬픈 근현대사인데 군산에 가시는 분이 꼭 잊지 않고 빵을 먹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이성당에서 그 여름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미팅했을 때 그 뭡니까 팥빙수인지 이제 그게 생각나는데. 바로 이 성당이 있는 그 맞은편 자락에 경매가 나왔더라고. 지분 물건으로. 3분의 1에 나왔는데요. 4,700만 원짜리가 1,600만 원까지 떨어져서 2,500이 아마 이쪽 우리 서울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지방 소도시에서는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의 물건들이 나온 것 같고요. 건물은 허우대 멀쩡합니다. 여기 보면 요게 이성당이에요, 여기가. 이성당 여기고, 옛날 이게 군산시청. 녹지공간 등, 이런저런, 일부도 쓰고. 그러니까 원래 시청 자리였는데 이전하면서, 쓰고 있고. 원래 이성당은 어렸을 때는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더 시내 중심에. 지금은 옛날 그 지방 중수도시들이 구시가지들이 다 지금 쇠락하고, 신도시로 이제 그게 상권이 이전되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라인에도 경매 나왔더라고.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데 이쪽이 상권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제 요 물건을 가지고 이제 지분의 전형적인 이해를 소개하겠습니다. 도대체 지분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낙찰을 받고 지분을 취득한 경우 엑싯은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가장 좋은 건 협의인데. 우리 민법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했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재판상으로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때 소요 기간 등등 그리고 지분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자기의 투자 금액을 얼마 정도 이상 보전이 됐을 때 만족하는지 한번 이 사례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만족하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오산시 청호동에 지분이 나오는데 좀 이거 특이해요. 대개 보면 우리 지분은 몇 분에 몇이 해야 되는데 이 물건은 좀 소유관계가 복잡해서 119분에 97이 경매 나와요. 이제 아마 퍼센트지로 하면 80이 조금 내외 되는 좀 넘는 게 제가 간단히 한 80%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지분 소유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리고 또 하나 이 물건은 법정지상권도 같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대개 제가 지분 물건들은 법정지상권과 지분이 혼재되어 있어요. 유치권도 그러겠지만 여기에도 토지상의 미등기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땅만 약 10분의 8이 경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물건은 일반인들이 이제 선호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유찰돼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하나의 팁이 있어요. 이 물건의 관전 포인트는 지금 약간 흐릿하긴 한데 여기 불을 끄는 게 좋을까요? 여기가? 요걸
이게 좀 밝은가요? 보면 최초 감정가가 2억 6천이에요.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2억 6천인데 경매 진행은 1억 8천에 됐다는 거로. 그러면 이걸 보면 한번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요거에서 이제 아마 그 경매에 좀 심도 있게 제가 이제 말 표현이 좀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이제 막 고수란 말 이런 데 써도 되는지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물건이 유찰이 되면 들어가려고 했죠. 유찰.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부동산 공부를 하신 분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경매를 진행하는데 요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지가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사용이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감정평가 용어 또는 부동산 용어로는 건부감가로 배웠잖아요.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토지의 치유유 이용이 제한을 받는 가격. 근데 우리나라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30% 감가를 하더라고요. 30%. 그러면 평가사는 두 가지 가격을 올립니다. 최유유이익일 때 2억 6천.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으로 있어야 30% 감가된 1억 8천 300인가 700 이렇게 두 가지 가격 올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법보좌관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2억 6천의 가격을 시작해서 100%. 그럼 우리는 그때는 당연히 유찰주가 했는데 이 물건은 사법보좌관이 30% 저감한 1억 8천대의 첫 기를 잡아준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평가서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이 물건은 법정지상권과 지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물건의 응찰자가 이 내용을 잘 보고 신건에 낙찰받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 이분은 이런 지분 물건들만 특화해서 했던 분 같아요. 이제 일반이면 그렇게 쉽게 못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두 분이 공투를 합니다. 지분 물건의 단점은 대출에 제약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혼자 투자 금액을 소액일 때는 관계없지만 억 단위 금액일 때는 아무리 이익이 크더라도 혼자 전액을 부담한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개 지분 물건은 공동투자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두 분이 이제 공동투자를 해서 아마 이분들은 그래도 우리 경매가 많이 대중화되고 해서 아무리 내가 이런 물건에 특화되어 있다고 해도 다만 우리나라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경쟁자가 있을 걸 전제로 해서 최저가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더 썼는데 뚜껑을 여니까 이분 혼자 들어온 거지. 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어지면 들어오려고 했다가. 근데 이분들은 이미 법원에서 30%를 떨어뜨린 거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여튼 이분은 1억 9,100만 원의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이제 출구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가장 좋은 건 기존의 공유자들로 협의해요. 근데 이 물건은 협의가 어려워요. 왜 그냥 법정지상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냥 단순 땅 지분이면 그래도 협상의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건물이 또 맞물려 있어서 이건 사실 협의는 어렵고 이런 경우 우리는 저희들 대개 보면 소송을 전제로 합니다. 소송을 전제로 하면 첫 번째 내가 낙찰받은 게 약 80%를 받았죠. 그러면 나머지 20% 들어가는 협의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이 여기 보시면은 누구나 이 큰 도로 옆에 땅을 아스콘 옆에 가지려고 안쪽에 땅을 가지려는 하나도 없거든요. 맹지를.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면 서로 협의가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구나 또 법정지상권 건물까지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것은 사실 협의는 어렵고 결국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면 이 소송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실무에서.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냐. 여기 낙찰자인 원고가 실제는 공유물 분할이라 했지만 청구 취지는 경매 붙여서 그 매각대금을 집행비용을 제외한 낙찰 금액을 소유 지분별로 분배하려는 판결이 주의적 청구 취지죠. 왜냐하면 이미 낙찰자도 공유물 분할이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그러면 판사도 실제 이 물건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낙찰자의 청구 취지대로 그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공유물 분할을 하려면 이건 판결문에 불가한 거죠. 이걸 가지고 분배된 건 다시 이걸 가지고 수원지방법원에 경매를 듭니다. 그럼 이제 수원지방법원에 이제는 119분의 97이 아니라 119분의 119 전부가 다 나오겠죠. 그래도 물론 여기에는 또 단점이 있어요. 이 토지상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건물은 또 매각이 제외돼서 이제 법정지상권의
부담 있는 조건으로 수원지법이 경매 이전과 다르게 전에는 똑같은 법정지상권 물건이지만 10분의 8이 나왔다면 이번에 경매 나오는 물건은 이제 전부가 다 나와요. 그러면 대개 지금 제가 요 시간을 공유물 분할 소송하는데 1년, 그 다음에 다시 경매 붙여서 환가하는데 1년이에요.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그러면 지금 이게 사건 번호가 2018 타경이죠. 그러면 거의 2년 후에 2020 타경 검색하면 이 물건이 또 특별한 게 이분들과 협의 과정에 아주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지 않으면 대개 2년 텀. 그럼 이제 우리가 지분 물건은 분들이 한 2년 정도 이제 출구 전략을 2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의 액시는 자기 원금의 1.5배 이상이면 보통 준수하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1억을 투자했다면 최소 1억 5천 이상이 엑시트. 물론 그 이상이 나오면 더 좋고. 근데 만약에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5천 미만에 출구가 된다면 사실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2년 동안 법무부 비용과 금융 비용 여기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물건도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아마 거의 이제 제가 2년 후에 추적을 해봤더니 정말 2020 타격이 써있죠. 아까 똑같아요. 그렇다니까 거의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전국의 지분 물건 낙찰받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엑시됐나 보면 계속 추적해봤자 등기비 값만 나가지. 이게 거기다 2년 후에 추적하면 거의 걸려요. 근데 여기도 2020 타격이 돼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죠. 우리 지금 2019년과 2020년들 우리 부동산에서는 과학의 표현은 하늘과 땅의 세계죠. 그렇거든요. 여기 2020년부터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창궐하면서 전 세계사고도 돈을 살포거든요. 근데 유동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한다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물건이 2020년도에 경매 나왔는데 그 전에 공유자들과 실제 이 물건이 바로 붙였고 또 내부적으로 작은 갈등들이 있죠. 이게 바로 경매 나온 게 아니라 경매는 낙찰자가 재판을 다 끝나서 2년 만에 종결돼서 2020에 수원지방법원에 경매를 넣었는데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이 경매 그냥 집값 땅값들이 계속 요동치니까 그러니까는 요 부분이 경매가 지연돼서 결국 언제냐 작년에 경매가 나옵니다. 2022년도에 2022년도에 5월달에 상반달에 그것도 작년 상반기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6개월씩 나누면 상고하저입니다. 2022년, 2023년도 우리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 상반기 높았다 하반기에 주저하는 거로 연속 반복하는데 이건 내년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년은 상반기 보합, 하반기 하방 이제 이런 국면들. 여튼 이분이 정말 신의 한 수 같이 가장 좋은 점이 상반기에 매각기일이 잡힌 거라.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감정가는 2020년도에 했는데 경매는 2022년 가장 고점기에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건에 사람들이 경합을 해요. 2억의 감정을 해놨어. 이거는 감정은 지나치게 평가사가 건부 감가를 해놓은 거지. 예,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한받는 가격인데 실제 오산의 가격의 급등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5월 달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10수명이 들어가죠. 두 자리에 들어가서 1등이 얼마를 썼냐? 최초 감정가 2억에 2배가 훌쩍 넘는 5억 1,700을 적어내는 거죠. 그러면 2018년도에 이 물건을 김모 씨 둘이 공투해서 1억 9,100에 낙찰받았죠. 그럼 이분들 부대 비용 2억이라고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은 작년 5월 달에 낙찰에서 얼마를 배당을 받았냐? 4억이 넘는 금액을 배당받았어요. 4억. 이분들이 입자에서 2배가 넘냐. 이제 아마 우리 지분 물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분들은 원래대로 좀 소유기간 더 걸렸죠. 원래는 2년 만에 액션. 근데 오히려 늦게 된 게 이분들한테는 금전적 보상으로 온 거지. 오히려 이런 경우는 지연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그런데 집값이 꼬꾸라질 때 지금은 안 좋죠. 지금은 지연될수록 낙찰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거든요. 근데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지연이 낙찰자한테는 유리하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물건은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왜냐면 이게 논이었거든요. 논이면 용도에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법정지상권 관련된 그 건물주들하고 다툼도 있어야 되고 했는데 그런데 의의로 이분들은 그런 논쟁을 다 비껴가고 단 공유물 분할 소송을 거쳤지만 그래도 크게 내상을 입지 않고 자기 투자 금액의 2배 이상을
받고 빠져나온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기억하는 우리나라 지분 경매 역사상 역대 최소 면적이에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가에 도로가 경매 나왔는데 얼마나 큰 땅이 나왔냐? 사방 10cm가 경매 나옵니다. 사방 10cm면 지금 우리 여기 그 학우님들이 거기는 그 앞에 있는 뭡니까? 메모하기 위해서 또는 참고자료 A4 용지보다 작은 땅. 사방 10cm가 얼마에 경매 나오냐? 22만 원에. 그런데도 이 물건에 몇 명이 들어왔냐? 9명이 들어와서 1등이 최저 매각 가격의 3배인 약 69만 9천 원에 낙찰된 물건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농반 진반으로 얘기하지만 물론 다른 저기는 있지만 서울은 주택가 도로를 낙찰받을 때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입주권이 부여된답니다. 입주권이 제가 좋게 해석하면 아마 이분이 동작구 관내에 89제곱미터가 땅이 있었나 봐. 89.9. 근데 0.1제곱미터가 부족해서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는데 때마침 신의 한 수로 0.1제곱미터가 경매 나와서 일단 고가에 낙찰받았다. 아마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은. 근데 이제 저는 내둘러서 표현하면 아마 이분이 작은 꿈이 서울시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목적인데 하여튼 이분은 이번에 경매로 서울시의 지주 대회에 합류하는 거죠. 이제 무슨 남한테 나 몇 평이냐고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동작구 흑석동은 서울에서 손에 꼽는 핫플레이스 중에 지금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경매사상 역대 최소 면적이고요. 최소 면적 잠깐 우리나라 제가 기억하는 경매사상 역대 최소 낙찰가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당진에서 서산지원 관내인 당진에 밭이 경매 나와요. 밭이 제가 알기로 그때 10평 우리말로 10평이 27만 원인가 경매 나와서 17,000원대까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물건이 얼마에 낙찰되냐? 18,100원에. 당진에 갔더니 밭 10평이 18,100원에 낙찰. 아마 제가 기억하는 물론 제가 우리나라 이런 그런 사례를 모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기억하고 관여했던 물건 중에서는 가장 역대 최소 낙찰가였다. 이건 이제 최소 면적이었고요.